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업 투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좀 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이고 임대료와 사무실 유지비가 400만 원 이상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사업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3, 4명 정도 되는 회사는 굳이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3, 4명이었다가 어느새 사업이 가속도가 붙어서 10명까지 한 번에 팍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직원이 충원되고 또 2, 3년 시간이 지나면 더 충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직원을 10명 정도 뽑기도 어려울 뿐더러 2, 3년 동안 버티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직원이 10명 이상 되고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여러 분 계십니다. 이처럼 사업을 잘 운영하셨던 분들은 직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회사 유보금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좀 더 큰 사무실, 좀 더 외관이 멋진 사무실, 더 역근처로 점점점 좋은 위치로 좀 더 좋은 사무실로 이전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존 사무실보다 임대료가 더 비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비싼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까지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들이 이 정도의 규모로 회사를 키우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들의 사무실을 처음부터 구해드렸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희노애락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좋은 사무실, 외관도 좋고 역 근처이며 더 비싼 사무실로 이전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건물주 좋은 일들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임대료가 대출 이자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기존 건물주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5년 이상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을 면제받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실 때 비용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면 회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다고 하면 해당 법인으로 사업을 살 때 건물의 감정가 대비 70이나 80% 정도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마포나 강남, 소위 상권이 좋은 지역, 거래 사례가 많았던 지역들은 건물가가 아닌 매매가의 한 7, 80%까지도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 법인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면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이율이 많이 내려가는 편인데요. 임대료를 400 정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시중은행 금리가 3% 정도만 치면 16억을 대출받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6억을 대출받아 사옥을 살 수만 있다면 기존에 임대료를 내면서 사무실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겠죠. 내가 임대료를 주는 대신에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면 통 건물과 이 땅은 내 회사의 소유가 되니까요. 예전에는 건물의 한 층이나 두 층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통 건물과 땅이 내 회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옥을 사게 되면 이점들이 많은데요. 어떤 건물을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4층 건물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중에 한 2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층을 임대를 주게 된다면 그 받은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내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2개 층은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많은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 사옥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의 대외 이미지나 직원을 채용할 때나 기존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때 건물주하고의 문제, 임차인들과의 문제, 주차 문제 여러 부분들에서 사옥을 사용하게 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은행 이자를 내는 게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땅값, 지가라고 하죠. 이 지가는 덤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더 많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옥을 강남에 샀냐, 마포에 샀냐, 지방에 샀냐에 따라서 이 지가는 다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 사옥을 어느 지역에 사는 거에 따라서 많은 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옥을 구입하실 때는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보유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옥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매가 2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면 한 4, 5억 정도 금액이 있으면 구입 가능하고요. 매가 30억 정도의 기준이 건물을 구입하시려면 약 한 7, 8억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운 좋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하실 수 있는데요. 저번 방송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가끔 일어나는 운이 정말 좋아야 하는 경우고요. 자, 이렇게 사옥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옥 투자랑 노후 준비 투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번 방송은 사옥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노후 준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옥 투자는 현재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지불하는 임대료와 회사에 어느 정도 일부분만 있으면 내가 건물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사옥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즉 대출을 많이 받아 이용하는 것이 사옥 투자입니다. 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지출 비용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가의 20이나 30% 정도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노후 준비 투자는 역세권 근처나 공실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옥 투자 건물은 본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성만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임대가 잘 나갈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겠죠. 오늘 방송은 사옥 건물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월 임대료를 400 이상 내시고 직원 수가 한 10명 이상 있는 분들은 꼭 사옥 매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